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요번에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저희들 영상을 나눌 때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중독자들을 향한 대상으로, 또는 중독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또 세 번째로는 성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대상들에게 영상을 남기고, 또 때로는 공통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도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는 분노 중독 또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흔히 일컫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분노에 있어서 정말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분노에 대해서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원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에 중독이 되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큰 그림들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첫 번째 꼭 이야기 나눠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노와 원한은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노와 원한은 다르다는 겁니다. 분노와 원한은 어떻게 다르냐? 분노는 어떤 사람, 사건, 상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화를 말하는 게 이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상황, 사람,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바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분노가 일어나서 뭐 하루가 이틀, 뭐 3일 뭐 이 정도로 갈 수 있겠지만, 분노는 어쨌든 한정된 시간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순간적 감정이 이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은 뭐냐면, 어떤 사람,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미움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분노들이 쌓여서, 그것들의 미움이, 또는 어떤 뭐 한 사건이더라도 그 미움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아두고 묻어둬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원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폭발적인 감정이라며, 원한은 오랜 시간 동안 묵히고 또 쌓여진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분노를 뭐 마시는 요구르트에 그 우유에 비유하면, 이 분노는 막 이렇게 짜낸 그런 또 소에서 갓 짜낸 우유라면, 이 원한은 이렇게 묵히고 숙성돼 가지고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또 그 안에서 막 효소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효가 된 그런 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효가 된 요구르트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치즈가 되기도 하고, 요런 게 바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게 원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원한은 또 오랜 시간에 거쳐서 묵혀져 있었던 게 바로 원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분노와 원한을 이렇게 다루냐면,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후자인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원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원한에 대한 덩어리는 굉장히 크고, 우리 회복에 있어서 그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심층적으로 다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12단계 12 스텝을 밟는 분들은 이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도 잘 못하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가 나쁜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분노가 나쁜 건가? 꼭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분노는 나쁜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분노는 나쁜 분노가 있고 또 그럭저럭 용인된 분노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이런 게 있죠. 뭐 정당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혼을 내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당한 분량, 또 미리 생각하고 또 약속된 벌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화를 내야죠. 그래서 이게 뭐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이거보다는 좀 근엄하게 무섭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노이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분노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그 야생에서 또 사자와 막 또 다른 이제 동물들과 막 싸울 때 막 그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서 상대방의 위협을 가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길거리에 깡패를 만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분노는 이제 나쁜 분노를 말하거든요. 나쁜 분노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쁜 분노는 뭐냐면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요런 대상에게 또는 요런 상황에서 요런 이유로는 아니면 내가 이런 대상으로는 아니면 내가 이런 이유로는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는 분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쁜 분노죠. 내가 예를 들어 뭐 강원랜드 가서 이제 생각을 하고서 돈을 어느 정도 지우고 가서 이제 하고서 이제 재미로 놀고서 이제 집에 와서 잊어버리고 뭐 하면은 사실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뭐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기만 가면 그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거기만 갔다 오면 후회가 되고 돈을 자꾸 잃고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가면은 그건 어떻죠? 그건 나쁜 도박인 거잖아요. 이처럼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거고 그런 분노에 대해서는 나쁜 분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분노, 그러니까 분노가 치명적인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이 분노 문제를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루기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는 분노가 있다.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상황에 이런 대상에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이런 정도는 그런데 내가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대상이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분노에 대해서 다룰 때 내가 분노를 내지 말아야 하지 하는데 분노를 내게 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의 대상입니다. 분노로 고통 겪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노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가지고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공통점이 해당되는지. 일단 죄책감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심하게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쓰리거나 아프거나 때로는 몸이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 죄책감에 뭔가 또 기름을 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을까? 이 죄책감과 후회가 이제 믹싱이 돼서 막 우울함으로 가거나 자책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또 미안한 마음으로 가거나 이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로 인해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내가지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안 내고 참아 보거든요. 근데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화를 폭발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위쪽에 보면 어떻게 되죠? 참다가 결국에는 폭발하는 거예요. 참다 한 일주일 버텨요. 한 달 버텨요. 그러다 뽕 하고 터져가지고 그동안에 참고 있던 걸 싹 다 쏟아내는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결심을 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결심을 하는데 결국엔 또 하게 되는 거죠.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거죠. 처음엔 시원해요. 처음에는 시원해서 내가 화를 내서
이제 상대방도 위축이 되고,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상황이 움직여지고, 아니면 내가 이 짜증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푸니까 처음엔 시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죄책감과 후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깨닫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같이 지냈던 사람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자취도 같이 했었고 사람들이랑, 그리고 군대도 갔었고, 그리고 또 가족들 원가족하고도 살고 현재 가족하고도 살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이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원해요. 이게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시원해하고 정당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문제 일으키니까 당연히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다가 결국에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또 결심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나중 돼서는 왜 그런지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분노가 요런 패턴들, 요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중독의 사이클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주 화내는 정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중독의 사이클과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시원합니다. 그죠? 처음엔 화를 내면 시원하죠. 그러면 근데 이제 상대방이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죄책감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후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는 거죠. 참는데 안 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신경질도 나고 막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참다가 결국엔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또 결심해요. 근데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참아도 안 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죠. 중독의 사이클과 정확하게 똑같게 됩니다. 중독의 사이클을 얘기해 볼게요. 중독이 처음에는 좋아요. 예를 들어 음란물 중독이라고 칩시다. 그 음란물 중독이 처음엔 좋죠. 보면 막 자유행위하고 사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쾌감도 있고. 그런데 나중 되면은 이제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들어요. 왜냐면 시간도 낭비되고 또 내가 예를 들어 이거를 내가 윤리적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시험 준비 기간인데 자꾸 하게 되거나, 나중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이제 막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한 일주일 지나다, 한 달 지내다가, 한 두 달 지내다가 결국은 또 재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결심해도 다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어느 순간에 또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독의 패턴이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술 먹는 게 좋죠. 근데 나중 돼서 자꾸 이것 때문에 해를 끼치니까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죠. 후회되죠. 근데 안 먹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 마셔요. 결심해도 안 돼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마셔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알지 못하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분노랑 정확한 똑같은 사이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독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재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또 술 마셔서 망하죠. 또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다가 또 마셔요. 또 마시지 말아야 또 마셔요.
또 마시지 말아야 하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아니면 건강도 잃고 또 후회와 죄책감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 떠보니 폐쇄병동이었더라. 눈 떠보니 내가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더라. 내가 눈 떠보니 음주로 뭐를 했더라. 폭력을 했더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독자들이. 근데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처음에 하지 말아야지, 아니, 처음에 재발해서 이제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다가 넘어지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들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나중에 와장창 무너져서 이제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막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를 상해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노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다가 나중에 바닥을 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분노 문제로 와 있습니다. 이제 한 절반은 술 문제, 또 절반은 한 성 문제, 또 절반은 이제 이 분노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분노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 이렇게 무슨 교화하러 가는 거에 이제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팀으로 갈 때 팀원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교육을 들으러 오는데 너무 선해요. 너무 막 말도 온유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어떤 폭력, 뭐 어떤 사람은 뭐 살인, 뭐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온유하다가 이 분노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탁 하고 건드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확 내질러서 결국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교도소까지 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가 중독의 사이클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 중독자들은 이제 이런 특징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분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이클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특징들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내재된 거예요. 내 안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 이런 문제들이 일으켜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분노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존감이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분노를 내는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아서 이제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을 믿지 못해요. 내가 언제 어디서 화를 낼지 모르니까 자기도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때 좀 긴장이 되고, 또 좀 약간 모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또 긴장이 되고, 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긴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지 못하게 돼요. 또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아니면 막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면 자기도 막 긴장해 있고 하니까 친밀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결심해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분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고, 언제 어떻게 분노할지 모르면 다른 사람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분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제 큰딸이랑 오늘 이렇게 참 만난 카드라는 그런 카드 게임을 했거든요. 이제 작은 딸이랑 셋이서. 근데 그 게임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미션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자기의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미션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뭐 손을 잡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큰딸한테 좀 종종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딸이 막 굉장히 긴장해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는 걸 보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 갑자기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들 옆에 가면 이렇게 긴장하고, 또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기면, 특히 자녀들, 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감의 문제들이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떠나가죠. 예, 이런 일들을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뭐 평소에 좀 일적인 문제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관계를 잘 맺지 않게 되고, 또 친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분노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면 당연히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분노로 삶이 기울어지게 돼요. 분노로 삶이 기울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실수들을 자꾸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분노로 인해서 뭐 폭력을 하거나, 뭐 분노로 인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거나, 분노로 인해서 막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분노로 인해서 뭘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내질러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관계들이 깨지고 일들이 잘 안 되고 삶이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심한 사람들이 이게 때로는 이게 분노를 참으려다가 아니면 분노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또는 담배, 일, 또는 뭐 다른 것들, 성적인 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확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뿌리는 똑같거든요. 술, 담배, 뭐 일, 뭐 인정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같다 보니까 가서 이제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 이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예를 들어 분노로 인해서 뭐 살인, 예, 그리고 폭력, 예, 폭력들은 사실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배우자가 배우자를, 또는 부모가 자녀를, 또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폭력, 또는 폭언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돌아보면 자녀한테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렇게 몇 번 했었어요. 그런 게 이게 분노가 확 올라오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폭력, 폭언 이런 일들이 있죠. 그 절교가 있어요. 절교. 그러니까 절교는 뭐냐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관계를 딱 끊는 거죠. 화를 확 내면 이제 딱 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 막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업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찰나에 이제 분노를 내가지고 확 깨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회의를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안건에서 확 분노를 내가지고 이제 판을 깨버리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롯데리아에서 이제 막 타이핑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0명, 10대 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아마 송년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임 같은 걸 하면서 뭐 한 해 동안 어땠네, 저땠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왜 연락을 제때 안 하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롯데리아가 떠나가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폰 꽂고서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화장실에 가는 찰나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3명인가가 남아가지고 그 할머니를 이렇게 달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게 절교하게 되는 거고, 그 회의하려고 이렇게 송년회 내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잘못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업을 망침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망치거나, 또 이 분노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욱해가지고 이혼하자 그러거나, 욱해가지고 큰일 아닌데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큰일이더라도 좀 이렇게 봉합해서 가야 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뭐 회사를 나오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래서 이 분노가 이제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성장기에, 또 아직 미성숙한 자아상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그런 분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분노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노가 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시요. 여기서는 왜 분노가 날까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아무리 분노를 참으려고 해도 이 분노가 잘 참아지지 않을까요? 왜 분노에도 중독이 될까요? 라는 거를 알 수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노가 왜 중독이 될까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중독의 사실 완전 뿌리는 아니고요. 완전 뿌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2단계를 밟거나 회복의 과정들을 밟으시면서 좀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중요한 건 빼놓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원형에 있는 그 뿌리, 중독의 뿌리에 있어서는 설명해도 사실 아직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많은 설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2차적인 부분들, 하지만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인 것을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중독의 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중독이 왜 이제 걸리냐면 이러거든요. 그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교육학 같은데 보면은 인간의 어떤 뭐 욕구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원이 낮은 욕구는 뭐 먹는 욕구, 뭐 자는 욕구, 뭐 배변의 욕구, 뭐 수면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적인 욕구, 그 위에는 뭐 이렇게 또 뭐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있고 맨 위에는 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그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잘 쟁여놓는다던가, 뭐 집을 딱 튼튼해야 된다던가, 미래에 대한 보험이 든든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육체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뭐 성적인 욕구, 또 쉬고자 하는 욕구,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욕구, 이런 육체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통되게 갖는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들이 이제 건강하게 채워지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사실 인정이나 뭐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중독자들은 그 부족함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안전하려고 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그래서 이것들이 병이 들어서 인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구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병든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인정, 안전, 육체적인 것들은 다른 거지만 이것이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의 거대한 이제 갈망 같은 것들로 우리 안에 병든 욕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성중독자들은 lust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crav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빅피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 병적인 욕구들이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괴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가냐면 이제 다 뿌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뭐 예를 들어 그게 음식에 가면 음식을 막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에 가면 게임을 갈망하게 되고, 알코올에 가면 알코올에 갈망하게 되고, 성에 되면 성에 갈망하게 되고. 근데 이건 모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착 이렇게 처음에 붙게 되거나 아니면 강렬하게 연결이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에 딱 꽂히게 되면 음식을 엄청나게 갈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에, 로맨스에, 일에 이렇게 꽂히게 되면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생존 욕구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없으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병든 욕구가 있습니다. 이 병든 욕구가 이제 어디에 딱 가서 딱 붙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중독으로 메인이 될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 성적인 것에 대해 딱 내가 이것에 만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딱 경험이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돼서 성중독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에 딱 꽂히게 되면 그 알코올에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갈구하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중독이 되냐에 어떻게 그렇게 중독이 되냐에 그게 연관이 있냐면 사실 기억하고 연관이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 꼭 처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이 병든 욕구가 음식을 먹으면서 딱 이렇게 뭔가 짜릿함을 맛봤어요. 그러면 이 기억에서 뇌에서 짜라락 하고 그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저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배가 불러도 뇌에서는 계속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것도 내가 딱 꽂히게, 딱 이렇게 기억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내가 매매 아니면 뭐 외도, 로맨스 이런 거 딱 꽂히게 되면 계속해서 더 갈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력은 한 번 생긴 기억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이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뭐 도파민의 영향이다, 뭐 뉴런의 영향이다. 그래서 뭐 도파민이 한정 분량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아니면 강렬하게 경험된 것에 도파민을 많이 뿜어내고 그것을 받으려는 뉴런이 막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기억력, 그래서 뇌가 그걸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적인 욕구가 있는데 용적인 욕구들이 막 갈망하다가 뇌가 팍 하고 기억을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이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끊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거나 마지막에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술을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술을 요구했던 그런 의학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단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록들을 잘 얘기하진 않지만 이게 혼수 상태가 되면서 그 기억력이 여전히 있던 것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 뿌리에 그 분노를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는 이 병적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더 막 바깥의 걸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노에 딱 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딱 냈는데 뭔가 짜릿했어. 뭔가 시원함을 경험했어요. 아니면 뭔가 이제 해방감을 경험했고 뭔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느낌들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분노가 시원해지는 느낌들을 가졌어요. 그때 뇌가 다다닥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만 뭔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막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막 이러면은 이 기억이 다시 올라와서 분노내야 돼 이렇게 내 무의식에 나를 때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때로는 내가 의식하고 분노를 낼 때도 있고 합리화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게 뇌가 워낙 빠르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를 확 내질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뇌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내가 기억하니까 어느 순간에 또 짜증내다가 확 화를 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노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분노를 내고 이로 인해 실수하면서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의 병든 욕구가 뭔가 해방감을 거기서 맛본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그것을 기억해버리고 그것이 한 번 기억한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되냐?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중독된 분노는요,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보다 셉니다. 다시요. 여러분 중독된 분노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보다 셉니다. 뇌에 한번 각인이 되고 우리 안에 이 병적인 갈망이 이 분노와 딱 연결이 됐다. 그리고 이 병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일단 형성이 돼서 막 참기 말하면 짜증이 부글부글 끓고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인간적인 힘보다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분노를 중독으로 여기고 중독을 다루듯이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단어에 분노를 두고 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들 이야기할 때는 이 분노를 이게 마약을 분노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은 첫 잔이 있거든요. 성에도 마약에도 술에도 첫 잔을 마시면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처럼 분노도 첫 잔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분노거든요. 그래서 중독을 어떻게 끊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노를 중독으로 다루시고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나가시면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뭐 테라피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으로는 사실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진하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을 수 있지만 또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중독된 분노가 이제 절제를 하기는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절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중독으로 여기고 중독처럼 중독으로 여기고 분노를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 뭐 모임생활, 후원자, 12단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분노 중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아마 미국에는 분명히 분노 중독에 대한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고 대부분 뭐 상담 센터에서 이렇게 그룹 어떤 상담 같은 거 할 때 뭐 분노 문제를 좀 다루거나 요 정도지 분노를 메인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없는 제가 아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분노를 중독으로 여기고 다른 중독에 있어서 분노로 대치해서 내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회복을 해나가면 편하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의 뿌리는 똑같다는 거. 요거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눈 이야기 뭐였냐면 분노도 중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정말 중독되었다면 중독된 분노는 어떠한 인간적인 힘으로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여기고 그 중독에서 회복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이 영상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공감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중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중독의 관점으로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시는 걸 제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애쓰셨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